저는 여기 서대문 지역에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를 하고 있는 강순영이라고 하고요. 뜬금없는 직업을 가진 자가 지구의 사회를 보게 된 거는 저희도 이제 뭐 마을기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 어떻게 살 거냐,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또 그런 일상에서 포착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어떻게 일을 하고 살면 삶이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선상에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또 이렇게 노동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틀게 되니까 노동인권 영화제에서 이렇게 틀게 된 기분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회를 잠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예. 이 연락을 부산영화제 있을 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난전화인 줄 알았었어요. 노동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영화가 이런 영화제에 상영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가 더 개인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회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홀과 이런 식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포스터에 붙어 있으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아주 그 삶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는 영화여서 저는 잘 어울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여기 먼저 좀 앞에 질문을 붙여주신 분들 거를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다큐로 착각할 만큼 현실적인 영화, 공감 100배인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회사 생활 경험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이 영화는 죄송합니다. 영상자료원에서 공공기관이죠. 거기서 2년 동안의 기간제 계약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저 역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그 회사를 나와서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 경험이 몇 % 정도 녹아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 특별한 에피소드를 뭐 가져왔다기보다는 그 회사 분위기들을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당연히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송은혜가 뭐 이렇게 케이크를 갖다 준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빵을 갖다 준다는 게 당연히 갖다 줘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영화로 나와서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디테일처럼 느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 회사의 디테일을 살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었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봤는데, 그 오묘한 그 어색함을 풀기 위한 이렇게 접근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진짜 이 사실감을 살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감상들이 이제 질문들이 좀 많긴 한데요. 그 영화 보는 내내 감정이입이 되셨대요. 이분도 직장 생활, 계약직 생활을 해보신 게 아닐까. 근데 영화를 찍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 이 영화는 졸업 영화예요. 단국대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의 졸업 영화고요. 첫 번째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장편을 찍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했었는데 그럼 회사로 들어가자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 식이었었고요. 그 전에 그 단편 영화 런던 여학생 리차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뭐 미장세상 되고 뭐 그랬던 영화인데 그거 역시 이런 어떤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기 알바생이거든요. 박스를 옮기는 뭐 그러면서 일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묘한 식경전을 벌이는 영화인데 그거랑 같은 뭐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되었죠. 직접적인 자기 욕구가 졸업을 하시기 일단은 위해서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관심사가 그래도 단편과 지금 이 졸업작품 이제 장편하고
연결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판 같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거 이 영화를 틀어서 그 직원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돼서 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모습을 좀 이렇게 페이크 다큐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장선상에 있었던 그 연장선상에 되게 관심사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느낌은 사실 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계속 조금 뭔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닌지.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다니더라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 영화를 찍는 비용을 만들고 아니면 혹은 등록금에 조금 보태던가 하는 식이어서 계속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야기로 풀기에 조금 편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잘 아는 감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식 때 그 감정. 그 정말 말하기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술이 이제 막 먹어도 자신의 이렇게 억눌려 있는 이 억울함과 이걸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신의 안정된 삶, 이제 지위 때문에 주변의 인턴 사원을 홀대 무시하는 회사원들도 힘겹게 살아가는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같이 그렇게 딱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다른 듯이 보여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관계에 대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은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에 좀 떳떳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예를 들면은 조금 참고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자료원에서 부장 역할을 했던 분이요. 그분이 처음으로 정년 퇴임을 했어요. 영상 자료원에서 한 번도 정년 퇴임이 안 나왔거든요. 임기를 다 마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갈 때 그 회사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뭐랄까 이 뭐 퇴임식 사진과 함께 달려 있는 댓글들을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아버지 같고 그런 제가 나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서 계속 회사를 다녔으면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더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주인공이 쉽게 살래? 나 이제 쉽게 살래.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회사원들도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거를 계속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에 이제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노조 지부장인데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뭐 별로 관심 없더라. 막 이런 것과 그다음에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막 떠나는 사람도 그 말을 남기고 노조 지부장도 그 얘기를 하고 결국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고 본인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태를 어떻게든 이 단절이나 내 일에 그냥 몰두하는 걸로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찾은 방법인데, 근데 그것이 어떤 뭘 해결해주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 반복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째깍째깍 하는 그 10분이 결국은 또 그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우리 삶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의견이에요. 비정규직의 애환을 잘 알게 되었어요. 더욱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가 오길 이렇게 쓰셨는데
근데 비정규직의 애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의도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감독님이 이제 그 부분만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비정규직의 애완이라는 부분하고 또 이제 이런 인턴이라는 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사이에서 균형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소재가 이런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떤 선택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회사를 다니면서 2년 계약직을 하면서 그 중에 1년 6개월 정도를 나갈까 말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고민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의 얘기랑 일을 하는데 모든 회사원들이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머니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싶다, 진짜 이러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려지길 바랬었는데 그러면서 묻어진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 예를 들면 뭐 가족도 그렇고 그 선택에 있어서 혼자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의 관계 사이도 있는 거고 그 생뚱맞은 뭐 송은이 같은 낙하산이 오기도 하고 뭐 옆에 있는 뭐 노종래 같은 사람이 괜히 뭐 짱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보여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한 순간에 한 시간을 한 공간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싹 잘라서 단면처럼 저희를 이렇게 쏙 빨아들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노정래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았는데 근데 내가 형인 건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복잡성이 영화에 이제 많이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글로 남기시지 못한 분들께도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의 기회를 좀 드릴게요. 질문을 감독님께 좀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영화 본 내 이 감정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